안녕하십니까. C# 기초 첫 번째 동영상 개발 툴의 설치 및 설정 혹은 둘러보기. 먼저 개발 툴을 다운로드 받아야죠.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거예요. 전 다른 무료 버전 툴보다는 무거운 건 사실인데 그만큼 기능이 막강해요. 편리하기도 하고요. 인텔리센스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 이 사이트 주소는 블로그에도 동일하게 올려 놓았으니 잘 안 보이시는 분은 블로그에서 링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은 현재 2017인데 저는 익스프레스 2013 데스크탑 버전을 사용할 거예요. 7은 너무 무거워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데스크탑 PC가 별로 나쁜 건 아닌데 많이 무겁더라고요. 2017도. 그래서 2013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좀 구버전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3으로 할 거고요. 다운로드 누르고 로그인이 전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계정이 없거나 지금 당장 없고 설치하시기 불편하시면 블로그에 설치 파일을 올려 두었으니 그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익스프레스 버전을 쓸 거고요. 잘 보시면 이게 웹 버전이 있는데 저희는 웹 개발을 할 게 아니라 데스크탑 개발을 할 거니까 데스크탑 버전을 찾죠. 여기 있네요. 익스프레스 데스크탑 버전. 언어는 한국어로 하고요. DVD는 한 4기가를 다운로드 받으니까 그냥 웹 설치 버전 EXE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이제 그걸 실행을 해야겠죠. 약관 동의해 주시고 설치. 이제부터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짤막하게 익스프레스 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이거에 대한 라이선스 다 찾아보았는데 MS에 문의한 결과 일반 기업에서도 충분히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배포 때만 최종 사용자 계약을 조금 확인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걸 배포할 일도 없고요. 배포 자체도 확인을 하라는 거지 배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배포하셔도 되는 그런 무료 버전이에요. 대신 기능의 제한을 좀 뒀어요. 팀 관리하는 기지라던가 SVN 이런 서드 파티 툴이 통합이 안 돼요. 물론 전 집에서는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 버전하고 기능이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 차이는 없다고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사용하는 라이센스 약관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집에서 혼자 쓰실 때는 커뮤니티 버전 당연히 문제가 없죠. 회사에서 쓰신다면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래저래 찝찝하면 익스프레스 버전을 사용하세요. 데스크탑. 익스프레스 버전을 사용하려면 일단 MS 계정이 필요해요. 계정 없이 한 달 정도는 그냥 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차피 한 달 뒤에는 로그온을 해야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별도 비용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회원가입만 하는 거죠. 회원가입.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이 있으시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게 없다면 나중에 로그인을 누르면 됩니다. 한 달 뒤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본 화면이고요. 우측에는 솔루션 탐색기, 좌측에는 도구 상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꺼내려면 누르시고 이곳 자동 숨기기를 다시 클릭하면 도킹이 됩니다. 왼쪽에. 기본적인 화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설명을 조금 드리기 전에 개발 환경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축키나 도구 가진 다음에 옵션. 일단 색테마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어둡게 써요. 어둡게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키보드는 저는 C#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디자이너 보기가 Shift F7인데 F6 단축키를 씁니다. 할당을 눌러서 F6. 원래 코드 창 보기는 F7이고요. 디자인 보기가 Shift F7인데 이게 누르기가 힘들어서 F6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줄번호, 아무래도 소스의 줄번호가 좌측에 표시가 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할 때도 몇 번 줄 이렇게 설명하면 보기가 편하니까요. 설정하면은 몇 개 없습니다. 키보드 그리고 줄번호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하는 기본적인 개발 툴의 설정은 끝났습니다. 물론 설치도 끝났고요. 그럼 이제 개발 툴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거네요. 일단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죠. 시작에 새 프로젝트가 있죠. 여기 혹은 파일 새 프로젝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새 프로젝트. 기본이 비주얼 베이직이네요. 저는 설명을 C샵으로 할 거예요. 윈도우즈 폼즈 응용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일반 콘솔 응용 프로그램은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일단 아주 기본적인, 개발하면 폼즈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테스트 1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저장되는 위치고요. 확인.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일단 도구 상자, 이곳에는 컨트롤들이 놓이게 돼요. 여기에는 코드 혹은 디자인 편집 화면이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폼1에 디자인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올리면 이 녀석의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저렇게 파일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폼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솔루션 탐색기는 이 솔루션에 포함된 파일 혹은 기타 설정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보고 있는 파일은 이 폼1의 디자인 파일이죠. 우클릭해서 디자이너 보기 F6, 코드 보기는 F7. 지금 코드가 아무것도 없네요. 글꼴을 안 맞췄네요. 글꼴도 좋아하는 글꼴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도구 상자에서 버튼을 하나 꺼내 볼게요. 컨트롤을 배치하는 방법은 일단 좌측에서 드래그 혹은 더블 클릭. 체크박스, 흔히 보는 컨트롤들이죠. 그리고 컨트롤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모든 윈도우즈 컨트롤에서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대신 이름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컨트롤의 배치는 이래서 좌측 도구 상자에서 오른쪽으로 끄는 혹은 더블 클릭을 하면 생깁니다. 물론 지금 폴더 브라우저 다이얼로그처럼 어떤 컨트롤들은 화면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단에 리스트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 다이얼로그를 사용할 때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한번 배치된 컨트롤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모서리를 이용하여 크기 조정이 가능하고요. 물론 크기가 상하 좌우 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자동이죠. 얘는 세로가. 배치. 그리고 이러한 컨트롤들의 값을 바꾸는 화면이 속성창입니다. 예를 들어 버튼 1에는 지금 버튼 1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죠. 이것도 도구 상자처럼 카테고리화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보기 싫어서 이 사전순 정렬을 하고 씁니다. 이러면 그냥 A, B, C, D 정렬이 돼서 이름을 알고 있으면 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항목별로 하면 카테고리를 알아야 조금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냥 저는 사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해서 씁니다. 텍스트 박스에 버튼 1이 표시되는 건 텍스트 속성이에요. 이곳을 바꿔보면 OK 버튼으로 할까요? 네, 화면이 바뀌는 걸 확인하셨죠? 글자가 좀 너무 크네요. 전체적으로 글자를 조금 늘리려면 이 텍스트 버튼에 글자를 키우려면 버튼을 먼저 누르고 이 버튼에 폰트를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전체적으로 키우시려면 버튼을 선택하지 말고 이 폼을 선택하세요. 기본적으로 속성은 상속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컨트롤들은 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폼의 기본값들을 상속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폼에 설정되어 있는 글꼴을 바꾸게 되면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얘는 적용을 안 받아요. 개별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개별 설정을 한 것들은 적용을 안 받고요. 설정을 하지 않았던 애들, 즉 상속을 여전히 받고 있는 애들은 다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폰트를 바꿨는데 화면이 이렇게 자동으로 커져요. 이게 기본 옵션인데 간혹 가다가 이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 폼의 속성 중에 오토 사이즈가 아니고 오토 스케일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폰트로 되어 있어요. 밑에 설명을 봐보시면 화면 해상도나 글꼴이 변경될 때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됩니다. 네, 저는 보통 안함으로 설치합니다. 이렇게 우측 속성 창에는 이 컨트롤들의 어떤 특정 기능, 화면 표시나 배경색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있어요. 하단부에는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설명만 잘 읽어보더라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명령어를 당연히 다 모르죠. 저 역시 다 외우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하나씩 보고 설명을 다 확인을 할 때가 있어요. 몰라서 못 쓰는 기능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유용한 기능이 보이기도 해요. 그거는 컨트롤도 마찬가지죠. 버튼 컨트롤에 이 목록을 보고 버튼이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리스트 박스 마찬가지, 체크 박스 마찬가지. 값들을 하나씩 조정하다 보면 백컬러니까 배경색이겠죠. 이것들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값들을 바꿀 때 체크들을 바꿔볼까요? 콤보 박스를 눌러서 트루 값을 선택하면 체크 상태가 됐겠죠. 그런데 이 콤보 박스 누르고 선택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이걸 그냥 값 부분 자체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상태가 계속 변합니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솔루션 탐색기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폼 원에라는 화면인데 다른 화면 하나 추가해 보죠. 추가하는 방법은
추가, 새 항목 하셔도 되고요. 폼은 빨리 쓰니까 기본적으로 메뉴가 나와 있어요. 이거 누르셔도 똑같습니다. 새 항목, 윈도우즈 폼, 이름은 F 로그인으로 할까요? 사용자 로그인하면, 이러면 화면이 열리죠. 다시 폼1을 보려면 이걸 오른쪽 버튼에서 디자이너 보기,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디자이너가 바로 열립니다. 솔루션에서는 이렇게 추가된 폼들 혹은 뭐 클래스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별도의 클래스 목록은 기본값으로 창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 MFC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게 없으면 허전하실 텐데, 없이 사용하지만 별로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어느 정도 익숙하신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속성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속성, 메뉴를 좀 알려드려야겠네. 이 프로젝트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위치가 궁금할 때 여기 마우스로 올리면 위치가 보이죠? 이 파일의 위치. 혹은 여기서 우클릭을 하고 프로젝트 우클릭에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를 하면 그 파일이 열립니다. 위치 정보가. 이것도 팁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개발 툴에서 쓸 수 있는 게 속성을 한번 봐보죠. 솔루션의 어셈블리 이름은 만들어지는 실행 파일의 이름이에요. 아까 폴더를 봐보면 테스트 아직 안 만들어졌네요. 빌드를 안 했으니까. 빌드하는 방법은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 하시면 됩니다. 빌드하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테스트1이라는 실행을 하면 아까 그 화면에 나올 거고요. 이걸 바꾸려면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엔터로. 그리고 실행 파일 다시 빌드를 하게 되면 바뀐 실행 파일이 나오겠죠. 실행 파일을 바꾸시려면 어셈블리 이름을 바꿔주세요. 네임스페이스는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걸 권장할게요. 아니면은 프로젝트 시작 전에 바꾸셔도 되고요. 물론 아무 때나 바꿔도 되는데 이걸로 인해 조금 꼬이는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상 프레임워크는 이 단넷의 실행 환경 값인데 종류가 많아요. 네, 저는 보통 4버전을 쓰는데 그 이유가 윈도우즈 XP가 단넷 프레임워크 4까지만 지원을 하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합니다. 혹시나 만든 프로그램이 XP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그 이상 올리면 안 돼요. 저는 일반적으로 단넷 프레임워크 4를 씁니다. 근데 또 4.5를 가면 비동기 명령어가 쉽게 쓰여져서 가끔 4.5로 하기도 해요. 실제로 요즘 XP는 보기 어렵죠. 바꾸셔도 되고요. 출력 형식은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이면 EXE예요. 지금 현재 EXE 타입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콘솔 응용 프로그램은 화면이 없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런 커맨드 창 있죠? 이게 여기서 뜨는 게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윈폼 프로젝트를 하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 형식이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DLL 만들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확장자가 EXE가 아니라 DLL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도 차후에 다룰 거니까 그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별로 건드릴 옵션은 아니에요. 기본값이라서. 시작 개체 역시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을 어디서 가장 먼저 시작하냐, 엔트리 포인트를 결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정보, 이건 실행 파일에 들어있는 정보예요. 일반적으로 실행 파일의 속성을 보시면 자세히 해보면 파일 버전, 이름, 저작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어셈블리 정보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넣거나 자기 회사 이름을 넣거나 보통 그렇게 하죠. 그리고 버전도 이곳에서 관리하고요. GUID는 프로그램 식별자인데 뭐 한번 결정되면 웬만하면 안 바꾸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썼을 때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해요.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 설치 안 돼 있다. 이 프로그램 자체의 고유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티브엑스 만들 때 컴노츠를 쓰는데 이건 또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실행 파일의 아이콘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걸 조정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지정을 해보고 빌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바뀌었죠? 아이콘은 ICO 파일을 쓰니까 ICO 확장자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빌드는 크게 우선 말씀드릴 건 없고 플랫폼 대상을 NECPU로 했을 때는 일반적인 64비트 윈도우에서는 64비트로 동작을 해요. 당연히 32비트에서는 32X86으로 동작하겠죠.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지정을 하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딱히 모르시겠으면 X86 하시면 돼요. 64는 64비트 윈도우가 아니면 동작을 안 해요. 그런데 X86은 64비트에서도 동작을 하고 32비트에서도 당연히 동작을 하죠. 호환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는 코드용 호용은 별도 옵션인데 설명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전할 때 또 잘 안 쓰네요. 뭐 예전 포인터로 메모리를 접근할 때 뭐 그런 거나 씁니다. 시연하시면.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출력 경로, 이거 파일이 어디에 만들어지냐는 의미한데 지금 실행 파일 보시면 빈의 디버그죠. 네, 이 경로입니다.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곳을 변경하려면 저걸 고치세요. 빌드 이벤트 쓸 일이 없네요. 디버그 마찬가지, 리소스 마찬가지, 서비스 마찬가지, 설정, 서명, 보안, 게시. 서명, 보안, 게시, 설정, 서비스, 리소스 사실 사용은 하는데 이거는 실제 사용할 때 그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옵션은 이제 필요가 없겠네요. 설정은 이렇게 닫고요. 코드 화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벤트는 개발 들어가면서 하고 코드 편집창에 대해서는 설명 아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 시작 버튼을 누르시거나 단축키 F5, F5는 디버깅 시작이고요. 일반적인 실행은 컨트롤 F5인데 그냥 디버깅 시작하셔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뭐 오류가 나면 바로 디버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M만 하면 디버깅으로 모두 사용을 합니다. F5키를 누르거나 누르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메뉴를 볼까요? 예를 들어 솔루션 탐색기를 없애버렸다 싶을 때는 다시 누르면 보이게 됩니다. 나는 이 창이 없다 싶으면 보기에서 그 창을 찾으세요. 오류도 마찬가지고요. 프로젝트, 아까 일부 자주 쓰는 메뉴들이 있는데 뭐 크게 쓰지는 않네요. 저도 어차피 솔루션 탐색기에서 대부분 쓸 수 있는 메뉴들이라서. 빌드, 실행 파일 만드는 거죠. 정리는 쓸데없는 파일들을 지워줍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시도 다음에.
디버그는 많이 써요. F11, F10 많이 쓰지만 이건 역시 실제 디버깅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팀 깃이나 SV에는 안 되는데 팀 파운데이션은 기능을 남겨뒀네요. 자사 기능은 쓸 수 있게 해놨나 보네요. 도구 거의 쓰지 않네요. 노겟이란 건 이건 좀 많이 쓰는데 라이브러리, 인터넷상에 공개된 라이브러리의 사이트예요. 이거 통해서 기능을 다운로드 받고 추가하고 합니다. 나중에 비전 하게 되면 비전 라이브러리를 이거 통해서 받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장 및 업데이트는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한 확장 혹은 업데이트.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에 대한 기능이 많이 있는데 저도 많이 쓰지는 않아요. 늘 하던 게 똑같기 때문에. 옵션 테스트도 사용은 하지만 또 자주는 아니라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코드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는 일단 폼들 혹은 클래스 파일들이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program.cs를 한번 봐볼까요? 일단 using은 어떤 기능들을 쓸 거라서 미리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자바에서는 import라고 되어 있고요. import로 되어 있죠. 시스템. 대부분의 기능은 시스템에서 옵니다. 이 시스템이 네임스페이스예요. 네임스페이스도 계속 설명을 드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어떤 것의 최상위 이름이라고 하시면 돼요. 접근할 때. 항상 어떤 코드들은 네임스페이스 통해서 접근을 해요. 근데 이렇게 유징을 하면 그걸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링큐를 접속하려면 원래 시스템.링큐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돼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으면 전부 전체 이름을 다 풀네임으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program.cs가 뭐냐면 아까 프로젝트 속성에 보면 엔트리 포인트가 있어요. 테스트1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죠. 엔트리 포인트 클래스예요. 항상 스테이틱으로 기본되어 있고요. 원래 콘솔 혹은 과거 다른 개발 툴 보시면 항상 메인이 있어요. 이게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파일을 수정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하는데 첫 번째 폼을 실행을 하네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 폼 1이 보이게 돼요. 근데 저희는 아까 폼 F 로그인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하면 맨 처음 실행되는 폼을 바꿀 수가 있어요. 상단 설명을 조금 드려야겠네요. 프로젝트라고 나오죠.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프로젝트가 나오겠죠. 더. 그리고 이곳에 들어있는 클래스 리스트 같네요. 이곳은 그 안에 속해 있는 메소드, 함수라고 했죠. 예전에는 메소드 목록입니다. 원하는 메소드가 있으면 이거 눌러서 그거 클릭하면 글이 들어가요. 네, 이런 식으로 리스트화 되면서 그곳으로 커서를 이동을 해줍니다. 이것으로 개발 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